2025년에 시장 균형이 수요 증가 쪽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고요. 또 2027년 정도부터는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시장의 공실률도 좀 안정화되면서 유통해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물류센터 부동산 2024년 4분기 지나서 25년 아마 분기별로 변화가 있는 것이 연준의 금리 상황에 맞춰서 또 지금 투자 관련해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자, 물류센터 부동산도 2022년 하반기 피크점, 고점을 찍으면서 그 이후에 PF도 어려웠지만은 많이 지금 하향 곡선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지금 아직도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경매 공매 쪽에 지금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금리는 일시적으로 지금 우려됐던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해서 금리는 일단은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0.5 피컷을 내렸기 때문에 5.0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도 이와 맞물려서 지금 3.5에서 3.25 0.25% 내려갔고 지금 가능성은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금리는 내리더라도 기준금리 이건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하든 또 기업이 자금을 빌려 쓰더라도 기준금리는 고정금리와 기준 변동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출, 채권, 예적금 등 시장금리의 기준이고 물가와 환율, 해외자금의 유출입 등 대내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이제 금리는 내렸는데 여러분들 이자는 그렇게 내리지 않고 또 일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물류센터 부동산 이 부분도 좀 관망세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는 증가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하는데 물론 이커머스 시장도 지금 큰 폭에서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한 227조 원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코로나 이전에 2020년에 161조 원이면 거의 7, 8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해외 직구 물량도 늘어나고 이커머스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계속 지금 급증하고 있어서 한 240조 원대는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2022년부터 인구가 줄고 있고 소비는 중저가로 지금 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보면은 물류센터 관련해서도 있지만은 시장 상황이 2025 계속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 큰 폭의 성장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물류센터가 여러분들 수도권을 포함해서 지방권도 보니까 부산, 대구 물류센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물류센터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인데 이미 이제 수요 상황이 포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상황이 과잉 공급 시대에서 지금 이게 이제 기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물류센터를 갖다가 준공한 거를 갖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계 투자가들 항상 국내하고 외국계에서 차이점은요. 외국계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에 강합니다. 그래서 자금력도 있고 오랜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을 관망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올해 4분기에는 지금 매수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도 좀 더 기다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 딜이 지금 이루어져서 클로징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마 2025년 1분기까지 이 상황을 좀 관망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에 준공 물량이 지연되고 신축 물류센터는 계속 줄어들고 또 이 상황에서 보면은 물류센터를 개발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물론 이제 투자처들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PF를 하든지 움직이는데 PF 대출 연체한 상황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시행사들이 경험과 일부 자금 갖고 움직였는데 어떻죠? 지금 화주이체의 어려움, 공사 진행의 어려움, PF 진행하다가 또 계약 기간이 만료, 1년, 2년 돼갖고 만료하면 어떻죠? 6개월, 길게는 1년 주지만 1년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다가 6개월, 3개월로 하면 금리가 또 올라가겠죠. 이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시공사들이 떠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 준공을 해야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시행사보다 시공사들이 경험이 많고 다양한 화주 유치라든지 이런 채널이 있으면 좋은데 공사 중에는 그런 채널을 갖다가 갖춘 건설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서 지금 어려운 난항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의 공급량이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2021년 전국에 한 70만 평, 22년 118만 평, 23년에 167만 평까지 급증하다가 올해 뭐 24년에 이미 감소세가 뭐 30에서 40% 지금 감소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했던 물류센터를 인허가는 많이 맡아놨습니다. 근데 인허가는 많이 맡았지만은 실제 진행해갖고 PF를 받고 개발하는 이 상황이 지금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25년에는 과잉 공급에는 이제 수요 측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장의 전환점은 바뀔 것 같고, 이 상황은 저는 2026년 지나 27년 정도 하면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지금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류센터를 많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지금 자,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조금 주춤 하락세를 한다 해도 지금 원달러 강세도 있었고 다시 또 원달러 1,300원 중간대까지 다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재료 가격 상승, 공사비 상승 연결되어 있고요. 고금리는 지금 이제 연준이 5.0으로 또 한국은행이 3.2 아마 연준도 지금 B컷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시사하면은 5.0이 무너지고 지금 4점대가 지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국은행도 3.25를 동결하냐, 3.0이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만큼 금융 비용이 많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항상 사이클은 미국하고 한국의 상황이 있는데요. 보통 3개월에서 늦으면 6개월 주기가 있거든요. 이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은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금세 지금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 인허가 종료 후에 지금 착공 못한 센터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서 이 상황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박사님, 전국을 가다 보면요, 뭐 경부선에 그 다음에 영동 축에 보면은 물류센터 너무 많이. 제가 이제 여주 IC 쪽도 좀 다니고 이렇게 뭐 그다음 여주 IC에도 그냥 대형 물류센터 너무 많이 전놨어요. 근데 공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실이 많은 거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아니면은 시행사, 시공사에 의해서 물류센터 입지가 좋다고 판단한 것은 맞지만은 실제 물류를 갖다가 지금 물량을 움직이는 화주기업입니다. 물류기업이 되든 온라인 기업이든 이런 기업들이 그 입지가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야지 그 물류센터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방송에서 물류센터 비용보다는 앞으로 수배송 비용이 더 크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50%의 수배송 비용. 그나마 이제 유가가 WTI 브렌트가 1배럴에 지금 $70 전후더라고요. 이 만약에 80, 90 하면 큰 걱정이지만 당분간 이제 산유국의 관계 포함해서 보니까 유가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고려하면은 물류센터 수배송 비용보다도 물류센터 비용은 저렴한 쪽으로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은 여러분들 궁금해할 사항을 보면은 렌트프리 같은 경우 지금 상원이 최근에 나온 얘기가요. 보통은 여러분들 이제 1년 계약하면은 한 달을 렌트프리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원도 임대가 안 되는 경우, 임차가 안 되는 경우는 2달. 뭐 많게는 3달까지 이제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아졌고 저원의 거점에 따라서 지금 일단 투자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6개월은 이게 지금 평균이 아닙니다. 그냥 6개월은 기본이지만 7개월, 8개월까지 비용을 갖다가 그만큼 손실 보더라도 일단은 커버하려고 하는 센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센터의 어떤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는 물류센터의 평당 임대 가격이 지금 지역에 따라서 지금 이것도 천차만별이지만은 많이 지금 떨어진 지역도 있고 오히려 밀집도라든가 입지가 좋은 쪽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 보고서들이 나온 걸 한번 보니까요. 24년 3분기에 임대료는 지금 상승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025년에 고점 찍고 24년 3분기, 4분기에 지금 저점으로 내려가서 25년에 1분기 관망하면서 상반기까지는 가봐야 돼. 이게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매물이 나오는데 그 안에 지금 임차인이 누가 사용하고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물류센터의 공실이 없는 상황에서 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일군 기업들 또 대기업군들 또 화주 물류기업들 관련해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수 매각에 여러 이제 좋은
조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사항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량 임차인 확보한 신축 매물이 지금 주목된 상황에서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의 경산 쿠팡 물류센터 매각 착수해서 CBRE 코리아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사로. 그런데 쿠팡이 책임 임대차 5년 계약. 지금 쿠팡 사항도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로켓벨을 하면서 일단은 전국에 풀필멘트 센터 거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쿠팡 입장에서 단기 계약보다는 주요 거점에 풀필멘트 센터를 갖다 장기적으로 뭐 3년, 5년 정도 계약을 했겠죠. 물론 투자한 물류센터도 있지만 5년 사용하다 보니까 그 거점이 최적의 거점이 아닌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 그 주변에 수배송하고 원활한 거점을 이전하든가 아니면은 통폐합해서 입지가 좋은 쪽으로 풀필멘트 센터를 많이 좀 옮기는 케이스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지금 뭐 해외 직구 관련해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특히 뭐 테무보다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물류센터 물량 이걸 좀 경계에서 쿠팡은 뭐 쿠세권 이에 70%를 90까지 늘리면서 지방 소외 지역 중에 지금 과밀 지역 쪽으로 계속 지금 뭐 3조 투자한다는데 그게 뭐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쿠팡 입장에서도 전국 거점을 확보하면서 전국의 소비자 고객층을 잡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2, 3년 사이에 보면은 새벽 배송 7시 전 배송. 오늘 8시까지 주문하면 밤 8시까지, 10시까지 주문하면 밤 8시까지 갔다니 당일 배송. 이게 이제 뭐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이회전 배송이 쿠팡은 당연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쿠팡은 기존에 5년 계약했던 거점이 아니라 최적화된 거점으로 물류센터 거점을 다 지금 이전시키면서 전진 배치시킨 것이죠. 그래서 쿠팡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기업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물류센터가 과잉 공급 과잉된 상태에서 왜 지금 물류센터 개발이 둔화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는 물류센터의 매수 매각은 고점에서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금리 영향도 있었지만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힘들었고 스타트 기업도 이 당시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자금난이 어려웠습니다. 과거에는 투자를 받아서 돈을 사용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한 게 이제 우선 목표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자금줄이 막히면서 최적화, 안정화된 수익 구조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금 전환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 거의 하반기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물류센터가 그냥 넘쳐날 정도로 전국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아직 인허가만 맡아놨고 실제 PF 안 되고 또 물류센터를 갖다가 착공 못한 센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물류센터를 갖다가 준공해서 나온 물건 중에 경매 공매로 나온 물건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아예 그냥 인허가에서 땅만 지금 매수해 놓은 상황에서 이거 갖다가 개발하려고 지금 저한테 팔아주세요 박사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평택, 안성, 이천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현상에서는 뭐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좋은 땅을 투자할 기업이라든가 가능성 있는 자산 물량을 갖고 있는 기업은 투자하겠죠. 그렇지만 대기업군이라든가 이런 쪽 금융권은 당분간은 그렇게 쉽게 그 땅을 갖다 매수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에서 지금 준공된 물량 같은 경우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F 대출도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체 대출금을 못 갚아갖고 결국은 경매 공매로 넘어갔는데요. 제가 이게 경매 공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입찰이 안 되고 뭐 낙찰이 되다가 유찰되다가 결국은 입찰된 상황을 보니까 최근에는 적정 가격에 거의 한 50%를 지금 경매 공매에서 지금 입찰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상당히 금액이 저렴하게 얻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30, 40 이런 상황까지 나오다 보니까 물류센터의 어떤 잘 되는 센터든 아니면 진행 중인 센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물류센터가 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5년 물류센터 관련 부동산 시장 한번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인하됩니다. 아마 연준이 5.0 이하, 올해 4% 하면요. 내년에도 지금 4% 중반까지 저는 떨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도 3.25, 3.0 유지하냐? 아니면 2% 가냐? 이 부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관망하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경기 변동이 지금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
작년보다 2024년이 소비 불황이 더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 다 체감할 거예요. 그렇지만 2025년 이대로 계속 안 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희망론적으로 2021년에 경기 상황을 좀 보면서, 물론 이제 2024년 11월 5일 6일인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 또 2025년에 2월에 미국에 이제 대통령 취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 미국의 영향도 한국도 받기 때문에 이 상황도 경기 변동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커머스는 소폭 증가하기 때문에 이 시장도 앞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류센터에 내년부터는 이제 수요자 공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대에서 나오는 물류센터가 줄기 때문에 이 시장 좀 봐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면은요, 오피스 관련해서는 평균 임대 수익을 우리가 이제 한 5에서 7% 평균을 보고 있습니다. 자, 물류센터도 과거에 좋을 때는 8%, 10%의 수익률을 봤는데, 최근에 공급과 고금리 영향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5% 후반, 아마 2025년에는 6% 수준까지 저는 이제 서서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임대료도 조금 상승 흐름도 있고 해서 2025년에 시장 균형이 수요 증가 쪽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고요. 또 2027년 정도부터는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시장의 공실률도 좀 안정화되면서 점차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그 관망세를 갖다가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매 분기별로 글로벌의 기업들이 레포트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관련돼서 보시기 때문에 분기별로 물류센터 부동산 시장 변화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4분기 포함해서 2025년 상황 한번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